오늘은 EKG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APRVR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줄 건데 Arterial Fibrillation with Rapid Ventricular Response라고 해요. 그래서 이 APB라는 거는 심방세동이고 특히 이 RVR이라고 하는 거는 래피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높을 때 이 RV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이 매우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실로 신호가 전달이 됐는데 그 신호마저 불규칙해져서 이제 부정맥이랑 빈맥이 생기는 거를 이제 AP와 RVR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일단 심방이 불규칙하게 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피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심방이 규칙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규칙적인 피파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심방에서 애초에 불규칙한 리듬을 보내니까 당연히 심실도 불규칙하겠죠. 그러면 피파가 X, RR 간격이 불규칙하다. 우선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피브릴레터리 웨이브라고 해서 기저선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원인 같은 경우는요,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일 수도 있고 심장 판막 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증상으로는 이제 가슴 두근거림이 있을 수 있고요. 가슴 통증, 뭐 어지러움 같은 거, 호흡곤란, 이제 심하면 뭐 쇼크나 심부전 악화가 이제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중재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완전히 혈역학적으로 이 환자가 좀 불안정하다 하면 이제 동기화된 이제 카디오 버전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이제 혈역학적으로 이분이 안정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거는 하트레이트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트레이트를 조절을 하는 데는 첫 번째로는 베타 블로커, 베타 차단제나 아니면 CCB라고 하죠. 칼슘 채널 차단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심실의 반응을 조절해서 하트레이트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헤리베는 딜티아젬이에요. 그리고 이솝틴, 베라파밀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하지만 이런 약제에서는 우리가 봐야 할 게 BP예요. 우리 혈압이 좀 정상적이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심박동수를 줄이면 심박출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혈압 환자한테는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항응고제를 사용을 해요. 이 AP, RVR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심방에서 불규칙하게 리듬이 뛴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하거든요. 혈전이 생성이 된다는 것은 색전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써서 그걸 미연에 예방을 해주는 거고요. 뭐 와파린이나 뭐 엘리기스, 자렐토 이런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좀 쓰고 싶다고 했는데 BP가 낮은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요, 디곡신이나 아미오다론을 사용을 하게 돼요. 어떠한 대체의 약물이죠. 이 디곡신이나 이제 아미오다론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면, 디곡신은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뭔가 드라마틱한 결과를 주지는 않지만 심근의 수축력을 좀 증가해주고, 이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코다론 많이 쓰죠. 리듬 조절을 해주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카디오 버전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세동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싱크랑 디피빌레이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AP, IVR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김에 여러 EKG 리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동기화라고 하는 카디오 버전이고요. 그 싱크라고 해요. 우리 그 디피빌레이터에 보면 싱크라고 버튼이 있고요. 얘는 비동기화예요. 첫 번째로 AFib, RVR 같은 경우에는 카디오 버전을 해야지 이 디피브릴레이션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는 지금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조직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비동기적인 언싱크로나이즈드 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심방 조동도 동기화가 필요하겠고요. PSVT라고 하는 발작성 심실 상성 빈맥 또한 동기화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VT, with 펄스가 있어요. 이거는 펄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맥박이 있는 심실 빈맥. 말 그대로 맥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동기화가 필요한 거고요. 아니면 펄스리스 VT가 있어요. 이거는 무맥상 심실 빈맥이에요. 이건 맥박이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비동기인 디피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조금 이해가 가시겠나요? 두 번째로 VPIP. VPIP 심실 세동이죠. 비동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싱크 같은 경우는요. 이 QRS의 알파에 맞춰서 충격을 줘야 되고요. 이 DP 같은 경우에는요. 즉시 충격을 가한한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아까 제가 베타 차단제랑 칼슘 차단제를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두 개 모두 저혈압일 때는 좀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혈압이 낮으면 디곡신이나 아미오다론을 고려한다는 거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메토프롤롤, 네, 심박수 감소시키고요. 심근산소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베타 차단제예요. 무슨 롤롤로 끝나는 게 많아요. 에스몰롤,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베타 차단제예요. 그리고 그 CC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사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있죠. 헤르벤 칼슘 채널 차단제예요. AV 노드에서 전도 속도를 감소시켜 준대요. 이러한 기전으로 어떠한 하트레이트를 조절을 해주는 아이고요. 이솝틴이죠. 제가 이야기한 이 헤드밴이랑 이제 이솝틴 같은 경우는 상품명이고요. 이제 이 약제들의 어떤 뭐 헤르벤 같은 경우는 딜티아젬이라던가 베라파밀 이솝틴 요런 상품명 말고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데 가장 좀 유명한 약제들이라서 좀 써봤고요. 마찬가지로 이소틴 칼슘 채널 차단제이고 심실 반응 조절하는 약물이고 말초 효과 확장하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아테리얼 플러터 같은 경우도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심방 조동이라고 해요. 일단 심방 들었을 때는 심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심방 조동에 이름이 붙었구나 싶겠고요. 이런 심방 아테리얼 플러터는요. 우심방에서요. 전기 신호가 계속 비정상적으로 순환하면서 생기는 리듬이에요. 원래는 이제
SA 노드에서 AB 노드로 예쁘게 가야 되는데요. 이 플러터에서는요, 계속 전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순환성 회로라고 하거든요. 계속 심방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심방이 매우 빠르게 수축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심실로는 제한적으로 가기 때문에 심방이 뭐 엄청 많이 뛰더라도 심실에는 조금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A 플러터의 경우는요, 되게 어떤 톱니바퀴 모양이라고 하죠. 톱니바퀴 모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피파 대신에 조동파라고 해서 얘는요, F 웨이브라고 해요. 다시 심방에 영향을 받는 거는 피파이고요. 그런데 이 심방 조동 같은 경우는 이 심방에서 계속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게 조동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스타트해서 이제 전기 신호가 가야 되는데, 이런 전기 신호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톱니바퀴 같은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방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지만 어떤 AV 노드가 조절해줘서요, 심실을 일정하게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RR 간격이 일정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전도가 당연히 깨질 수 있죠. 그러면 RR 간격도 불규칙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우심방에서 전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심방을 빠르게 자극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톱니바퀴 같은 이런 F웨이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고, 그냥 이 VT는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랑 다르게 맨 앞 글자가 V예요.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심실 빈맥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잘못 오는 걸까? 심실에서 잘못 오는 거거든요. 이 플러터 같은 경우는 심방에 문제가 있던 거고요. VT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적인 루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심실 자체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심실이 너무너무 빨리 뛰면서 심방이랑 같이 같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VT가 위험한 경우는요, 이 심실이 너무 빠르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심박출량이 감소돼서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계속되면 우리 위험한 심실 세동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EKG상에서 어떻게 보이냐? 이 VT는 당연히 피파가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심실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넓은 QRS, 와이드 QRS가 보이게 되고요. 이제 RR 간격은 일정하지만 심박수가 매우 빠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펄스가 있는 VT, 없는 VT가 있는데요. 이제 펄스가 있으면요, 항부정맥제, 우리 아까 공부했던 뭐 아미오다론이나 아니면 전기적인 카디오 버전을 시도를 하게 되고요. 맥박이 없으면 즉시 이제 CPR이랑 디피블레이션 재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심실 세동 같은 경우는요, VPB라고 하고요. 심실에서 마찬가지로 많은 전기 신호가 동시에 발생하고 질서가 없게 뛰고 있는 상태예요. 심실이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즉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발적 회복이 불가능해서 우리 바로 디피브릴레이션 전기 충격이 필요한 거고요. 당연히 피파, 큐아레스파, 티파 구분 안 되고 즉시 제세동이랑 CPR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찾아봤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아까 그 동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알파를 보고 누른다고 했는데요. 알파를 대체 어떻게 보고 샥을 누르냐에 대한 답은요. 기계가 알아서 눌러줍니다. 기계가 이제 카디오를 그 싱크 버튼을 누르면요, 알아서 알파에 자극을 주고요. 왜 굳이 알파에 동기화를 하느냐고 하면요, 이제 우리 PQRST에서요, 티파는 맨 마지막이죠. 심실 재분국 타이밍에 이제 쇼크를 주게 되면요, 이제 심실에 무리가 가해지니까요, VP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알파에 맞춰 샥을 주면요. 심실이 정상적으로 리셋되면서 노멀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해요. 아직 심장이 뛰고 있지만 부적절하게 빠르게 뛰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쪽에서 얘기했던 그 베타 차단제랑 칼슘 차단제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베타 차단제를 사용을 하고 어떨 때 좀 칼슘 채널 차단제를 약간 고르는지 좀 궁금을 했었는데 저는 일단 베타 블로커는 COPD랑 천식이 있는 환자한테는 쓰지 않아요. 그 베타 블로커에도 여러 이제 기전이 있는데 어떤 심장과 기관지 수용체를 차단하는 그런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런 베타 블로커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기관지가 좀 수축이 돼서 천식이랑 COPD가 악화가 돼요. 그래서 COPD나 천식 환자한테는 이런 CCB, 딜티아즘이나 베라파밀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런 칼슘 채널 차단제는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제 이것도 왜 고혈압에 효과적인지가 있는데 이러한 혈관 평활근에서 칼슘 유입을 차단을 하게 되면요. 이게 칼슘 채널 차단제잖아요. 그래서 칼슘 유입을 차단을 하게 되면요.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 혈압이 같이 감소하게 되고요. 또 이 CCB는 심장 수축력을 또 감소하니까 혈압 조절에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베타 차단제나 CCB를 이제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CCB가 혈관 확장이 필요함으로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다른 분들 이제 뭐 베타 블로커 차단제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